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장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샤투데이 김동원 전무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아, 우리 장 변호사님하고는 한 달 보름 전에 저희 스튜디오 한번 모시려고 예, 네. 제가 박철민 사건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예, 출연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예, 아닙니다. 제 상황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바쁘신 중에도 또 전화 인터뷰 응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예. 네, 기회를 주셔서. 네네. 그러고, 예, 굿바이 이재명, 예, 예. 이 책을 지금, 시중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예. 그렇죠. 굿바이 이재명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저서, 예. 그 지지자들과의 오고 간 답신과 더불어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는다. 예, 그런 예. 거와 더불어 지금, 출판가에서 아주 도풍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네, 굿바이 이재명이란 책, 발간하게 예. 된 배경, 계기, 이런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에 관한 책이 한 20여 종 이상 나온 것을 아는데요. 네네. 그 책들도 하나같이 다 이재명을 홍보하거나 네. 이재명이 편에 서서 많이 이제 과장돼 있고 왜곡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모토가 네. 진실을 기반으로 해야 정의가 실현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더군다나 이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네. 되느냐 마느냐 나라의 운명을 이제 좌우할 그런 입장에 지금 거의 다가가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너무 잘 알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멀리 가까이서 한 30여 년 동안 이제 보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직접 접촉도 해본 일도 많이 있고 예. 또 제가 피해를 당한 일도 있고 그렇죠. 이재명을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너무 잘 아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이재명에 관해서 가장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친형 이재선을 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고 그걸로 해서 친형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지 2년 6개월 후에 실제로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등 해가지고 예. 그 극단적인 선택할 위험성이 있어서 아하. 그 이제 사모님 부인과 이제 자녀들이 국립부곡 정신병원에 40일 정도 입원시킨 일이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이제 그다음에 교통사고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이 받아 교통사고 이제 큰 교통사고를 낸 일도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2017년 11월 2일 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너무 왜곡되게 많이 이제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렇게 이제 힘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파돼 와서 예. 그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저는 진실을 기초로 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재명을 솔직히 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고 미워합니다. 왜냐? 예. 워낙 거짓말하고 사실을 비틀고 왜곡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에서 사실관계 부분, 이제 추상적인 평가 부분은 이재명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용어를 쓰거나 좀 불리한 용어를 쓴 적은 있습니다만은 예. 팩트에 관한 부분은 단 1도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하거나 네. 저는 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이재선 형한테 고인한테 유리하게 한 바가 없이 예. 팩트만은 있는 그대로 쓴 그렇군요. 겁니다. 네. 진실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예. 국민들이 좀 아시게 좀 해야 되겠다. 예. 이래 싶어서 편하게 출판하게 된 겁니다. 네. 팩트 위주로 이 책을 그 내용을 썼다. 이 그렇죠. 예. 집필 기간은 대략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지금 이제 뭐 한 3개월여 지금 걸렸습니다. 아, 이 3개월이요? 책을 이제 쓰는 데 있어서 네. 많이 이제 자극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원희룡 지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그 강윤영 박사님께서 네, 정신과 전문이죠. 네.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아주 강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 오로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아하.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딱 적확하게 용어로 이게 표현할까?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 싶어서 예.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피해가 큰 사람이 이재선 씨였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이. 네. 거기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뭐 김사랑 씨도 있고 김부선 그렇죠. 배우님도 있고 이제 또 뭐 이재명 시장 시절에 25명이나 정신병원에 그렇습니다. 행정 네. 입원, 강제 입원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좀 그런 전혀 한 명도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가장 이제 아프고 대표적이고 밝혀지면 정말 그 심각한 것이 친형 그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입원 문제거든요. 예. 예,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지금 뭐 이것을 무슨 뭐 이재명의 무슨 뭐 그 문제 선거를 방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방해했다고 해가지고 예. 지금 출판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를 부당하게 폄훼하거나 네. 또는 왜곡시키거나 할 의사는 전혀 뭐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있는 아하. 팩트 위주로 네. 쓰고 그 음. 팩트를 평가할 때 좀 그 독자들이 좀 쉽게 느낌이 오게끔 예. 이제 그 추상적인 용어로 좀 예를 들면 나쁜 놈이다,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정도 이제 쓴 것이지 예. 팩트는 왜곡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법원의 그 판단이 언제쯤 나올까요? 1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1월 12일까지. 그래서 1월 12일까지 제출하면 예. 아마 1월 10일 이후에 이제 며칠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다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시한이 없기 때문에 뭐 2, 3일 새에 곧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심지어는 이제 만약에 이것을 그러니까 원고의 신청을 기각해야 되겠다는데 그것이 기각하면 만약에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면 네. 이제 뭐 잠재웠다가 뭐 3월 9일 이후에 선고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마 그렇군요. 곧 12일 이후에 며칠 내로 한 네. 뭐 2, 3일, 3, 4일 내로 네.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장 변호사님은 지금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로 좀 보시는 거죠? 저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왜 거의 없다고 보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팩트 위주로 썼고요. 그 그렇죠. 자료들이 이제 네. 좀 이제 그 적나라한 자료도 있고 좀 이제 네. 다소간 그걸 짐작하게 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가처분이 판매 금지 가처분이 이제 법률상 용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인데 네. 이제 잠정적인 상태를 정하는 가처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법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하. 법원 네. 지금까지 판례들이.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재명 후보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아마 네. 기각이 될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이지만 직접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된 건 아니다라는 법률적인 식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글쎄요, 이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이 저는 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아마 예. 시중에 더 화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이 책이 지금 많이들 지금 거의 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예. 법원이 그렇게 이 판단을 이렇게 민주당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면은 글쎄요, 더욱더 시중에 화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법원도 고심스러울 텐데요. 예,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예. 그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공표가 아니란 이유로 파기 완성됐는데 예. 그 이제 법률 전문가들 뭐 판검사들 뭐 변호사들 거의 대부분의 그 법조인들이 전문가들이 네. 그것이 그 무죄 판결을 뒤집히리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표가 아니란 이유로 네. 방송에서 토론에 나와서 얘기한 것을 공표가 아니란 이유로 지금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무죄 판결은 대법관들이 나쁜 사람들이고요. 예. 법조인으로서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네. 그렇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그것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심지어는 그 재판 연구관들도 이건 당연히 기각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조사 보고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돼서 이제 그 뒤집혀가지고 네. 그것이 파기환송 무죄가 됐는데 그렇죠. 법원에서 또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검찰이나 경찰은 물론이고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것도 아예 그냥 권력의 크기가 그 가담의 정도의 크기를 가늠하는 건데 그렇죠. 자꾸 돈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이 뭐 옆에도 가지도 않고 지금 참고인들한테 조사하면서 묻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
법원도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이 이것을 법리상으로는 기각돼야 당연한데 예. 현실적으로 기각이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기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의 사법부가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프렌들리, 예, 이런 그러면 문재인 하수인이라고 정권, 해도 그렇죠?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무슨 가서 물산 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그렇습니다. 김기현 네. 지금 국민의 원내대표 네. 그 관련된 사건은 뭐 몇 년 동안 지금 뭐 잠재놓고 있다, 이제서 막 재판 시작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참, 예, 속이 뻔히 보이는 저때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사법부가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가처분 신청도 이렇게 예상 밖으로 이 판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그렇죠. 그렇죠. 전망들. 그러니까 예. 아니 법원, 특히 대법원조차 못 믿으면 네. 어디를 믿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억울함 네. 풀어줄 기관이 있는지,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장 변호사님 요 책 내용 중에 예. 아직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 중에 이번에 집필하시면서 새로 추가되거나 그런 새로운 예. 팩트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한두 가지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그제 들어있는지. 가장 이제 이재선 씨가 네.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네. 이제 그야말로 이 세상을 작별하기 전에 네. 이제 누나가 이재선 씨 와서 이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누나가 말하기를, 정말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네. 지금 제명의로부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금 진실을 밝히지 못했는데 아하.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다 넣게 됐냐면 네. 그 옆자리에 있던 박인복 여사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박인복 여사로부터 전해 듣고 거기다 넣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누나가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예. 이 세상에 이제 얼마 생이 안 남았는데 네. 진실이 토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선 씨 손을 잡고 이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렇게 아마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선 씨도 누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정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음.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를 용서하고 이제 곧 이제 이 세상을 작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하.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정말 국민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뭔지, 그렇죠. 그 중에서도 예. 특히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예. 너무 적나라하게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장 변호사님이 집필하시기에 상당히 아주 난관을 겪으셨을 텐데, 집필 예. 과정에서 혹시 이 집권 세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이 협박이라든가 위해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이제 집필 과정에서 그래서 네. 주변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은 일부러 집필 과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을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했는데, 예. 이번 대선 관련해서 정말 굿바이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그 제목을 지은 이유는, 네. 첫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언론 지상에 나오고 이제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냐면 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사실 비틀고 왜곡하는 사람이니까. 네. 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폭력 같은 걸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가 이제 언론 지상에 나오면은 상당히 이제 흥분하고 도저히 적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듯이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너무 잘하는데 사실관계를 이제 많이 왜곡하고 이제 그야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할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보고 싶지 않다. 첫째. 네. 예. 둘째, 이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정말 이거 큰일 나겠다. 음흠.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네. 썼기 때문에 네. 또 그것이 국민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세세한 부분은 모르시지만 네.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예. 그래서 집단 지성은 대체로는 현명하기 때문에 음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집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재명이 다시 이 윤석열 후보를 역전하는 여론조사가 꽤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이 그래도 이 정치 시사에 굉장히 또 밝은 신문인데, 지금 현재 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와 이런 이제 분란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원상 복구
복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알게 되면 네. 이제 그 뒤집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그럼요. 예. 제가요, 이 성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하나 더 여쭙겠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도 성남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계셨던 변호사님이시라, 그럼요. 성남 시장 했던 이재명 그 시장을 진짜 지근거리에서 많이들 이제 봐왔고, 그의 언행, 이런 것들을 아주 제일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앞뒤가 많은 다른 분들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성남시에 또 경기도지사 할 때 그쪽 성남 시민들과 경기도지사는 그를 지지를 했을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첫째 이제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제대로 좀 더 이제 신경 써 진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 좋은데 이제 권력자 편에 서서 이제 보도해주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객관이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재명의 진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면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어본다든지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형수 쌍욕이라든지 그런 걸 다 들어본다든지 하면은 이재명을 지지할 사람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차단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권력 지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좀 이제 아까 그 누나도 그랬습니다만 뭔가 얻어먹을 거라도 있을까 나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아시아 투데이도 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객관적인 진실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장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쪽 그 지역 활동가로 계시는 김사랑 씨, 김사랑 씨도 저희 스튜디오에서 2번 저와 대담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진실을 알려야죠. 이 대선 이전에 또 다른 그 이재명 관련된 뭐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관련 비리라든가 의혹 이런 것들이 한두 개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은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밝혀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많이 밝혀집니다. 워낙 비리가 많은 사람이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하는 그런 그 팩트라든가 의혹이 더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많이 밝혀질 겁니다. 지금 뭐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실 수는 뭐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장 변호사님이라든가 또 지역 활동가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추적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과가 좀 많은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은 더욱 좋겠고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좀 그 부분에서 진실을 알리는 부분에 특히 좀 이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장 변호사님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와 이 스튜디오에서 만날 뻔하다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났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저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진실을 모토로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아시아투데이는 항상 정론 직비를 지향하는 그런 언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객관적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투표 이후에 또 몇 년 지난 이후에 내가 이제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 하실 것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적절한 시점, 적절한 상황에 다시 저희 그 아시아투데이 스튜디오로 또 대담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